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깨건강TV 명사초대석의 오늘 사회를 맡은 임태강입니다. 네, 사회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깨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알려진 말로는 오십견이죠.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오십견은 무엇이고 진단과 치료 방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아주 훌륭한 명의 선생님을 모셨죠. 네. 명의이자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이 어깨건강TV를 만들어주신 그렇네요. 네. 만들어주신 네. 김양수 교수님. 네. 김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저는 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 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양수입니다. 오십견 이야기 해볼 텐데 저희 환자들이 맨날 딱 첫 마디가 그겁니다. 오십견이요? 제가 왜 그런 게 생기나요? 이렇게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0견은 아시겠지만 잘못된 용어죠. 네. 50대에 많이 유병률이 높다 그래서 50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의학적 용어는 동결견, 관절이 유착이 된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 낭염. 특별한 원인 없이 특발성이라 그러죠.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을 특발성 1차성 동결견. 다른 선행 원인이 있어서 뼈가 부러졌다거나 회장근개 힘줄이 안 좋다거나 어떤 외상에 의한 염좌나 턱회성도 같이 있고 이런 선행 원인이 있어서 그걸로 속발된 2차성으로 변해서 생긴 그런 이제 2차성, 속발성 우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네. 그래서 특발성이건 속발성이건 기본 그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 염증이 생겨서 관절 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이 관절 유착이 오고 통증이 오고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죠. 교수님 특히 이런 그 어깨 질환의 병인에 대해서 기초 연구 이런 것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런 오십견 질환과 관련된 그런 이 기초적인 연구 병인이나 그 병인이 밝혀져야 치료 방법이 되니까 그런 연구는 기초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와 있는 건가요? 옛날에 비해서 제가 처음에 2001년에 대학 남아가지고 할 때 20년이 넘었네. 네. 그때보다 지금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무엇이 염증을 일으키느냐? 그건 이제 염증 사이토카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일으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이 아직은 개발 안 됐지만 이제 차세대로는 그런 아주 스페시픽한 지금 일반적인 염증을 컨트롤하는 약은 있죠. 스테로이드나 이런 먹는 걸로는 포위염제 같은 그런 게 있지만 그 타겟을 하는 타겟팅하는 치료가 이제 개발되고 네. 있을 겁니다. 분자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인 레벨까지 원인 물질이 지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고 그걸 바탕으로 치료에 이렇게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거 아주 그렇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멋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환자들 보면서 궁금한 게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원인 물질이 있다면 왜 우리 몸의 전체 몸 중에 유독 어깨만 이런 동결견 현상이 생길까? 무릎이 저절로 굳어서 안 움직이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어깨에 그러면 특별한 그런 어떤 다른 원인이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그 아주 미스터리스한 네. 부분입니다. 임태환 교수도 얘기했지만 다른 관절도 같은 관절 주머니고 구조는 같은데 네. 어깨처럼 이렇게 증상이 되진 않고 굳는 경우는 있어요. 골절 수술하고 기부스 대놓으면 4주 되면 굳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오십견 같은 증상이 아닌 게 뭐냐면은 저 동결견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네.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니크한 네. 그렇습니다. 관절이에요. 네. 왜 그런가? 네. 이거는 이제 가설로 갑니다. 증명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어깨는 다른 관절보다 가동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 같은 경우에는 폈다 구부렸다마는 아주 좀 심플한 움직임인데 어깨는 거상도 있고 뭐 신전도 있고 뭐 내외전 외외전 네. 굉장히 네. 델리케이트, 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염증이 있어도 금방 다른 데보다 증상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추와. 중추신경과 네. 가깝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아. 딴 관절은 멀리 있는 이 말초신경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네.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면, 이 디프레션이나 페인이 통증이 오래 가면은 또 세 번째는 무릎하고 이런 거랑 다르게 관절막이 차지하는
이 관절의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요. 무릎이나 엘보도 있지만 어깨는 가동 범위가 넓은 거랑 연관이 있지만 관절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굉장히 크고 차지하는 부분이 넓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 부분에 그 염증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른 관절보다. 제 생각이란 걸 밝혀요, 개인적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통결견이라는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이 오십견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환자분이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가동 범위의 제한이 심하셔서 아니 이것도 오십견이라고 저것도 오십견이라고 약간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오십견이라는 질환의 그 진행되는 시기, 증상이 변화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세 가지죠. 네. 처음에 이제 염증기 있다가 이제 굳는 동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완기가 있고 세 가지가 네. 나는데 처음에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아프죠. 페인이 있지만 관절 가동 범위는 크게 영향이 없다가 네. 이제 중기로 가서 약간 염증이 적어지면서 이제 섬유화됩니다. 그러면 관절 범위가 줄어들고 3기 이제 후기 이완기로 가면은 염증도 없어지고 또 관절 굳는 것도 좀 풀어지고 그래서 환자분들 다 나은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거치는데 그게 6개월에서 뭐 1년 이렇게 가죠. 네. 하루 이틀 1, 2주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기별로 좀 증상이 약간 다르다.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다 거쳐가지고 이완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 염증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동결기, 굳어 있을 때 제대로 이제 물리치료, 이제 재활 치료나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 잘 안 되면 나중에 아픈 게 없어지고 이완기가 돼서 관절 운동이 그 전보다는 좋아졌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상 관절로 가지 않는 뭔가 제한이 있는 아, 예. 그런 게 남아 있다. 또 후유증으로.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환자분들은 모르죠. 아프고 또 굳어 있다가 증상이 좋아지니까 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절은 전체 관절의 한 3분의 2만 돼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네. 뭐 식사하고 머리하고 화장실 갔는데 불편함이 없는 가동 범위까지는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외래 와서 저 전문의가 재보면 차이가 한 1, 20%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새로 그냥 평생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염증기랑 동결기 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하게 해야지 완전한 관절이 회복이 된다. 네. 그걸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초기에는 저희 환자분 운동 범위는 이만큼 되죠. 많이 아프실지언정. 근데 저랑 치료를 시작하는데 한 3, 4주 지났는데 어깨는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 왜 치료를 했는데 그렇지. 어깨가 더 굳어가냐고. 그래서 중기로 넘어가는 예, 시기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 그 오십견 질환의 병기가 자연 경과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가 보는 건데 괜히 환자들에게 야단 먹고. 미리 얘기해야 돼. 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갈 것이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해서 네. 워닝을 좀 주고 어깨 질환은 꼭 동결건만이 아니고 회전근개든지 뭐든지 좀 알아야 돼요 환자가. 그 유튜브 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우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낀다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나아요. 자기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스테이지고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재활을 해야 되는지 알면 잘 따라옵니다. 요즘 그 진단에 관해서 오십견이 의심돼요. 이렇게 증상이나 이렇게 진찰상.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뭐 영상 검사, 초음파나 MRI 이런 네, 검사들을 영상 진행을 하시는지 어떠실까요? 합니다. 사실은 동결견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네. 환자를 딱 봤을 때 어깨가 굳어 있고 통증 양상이나 병력을 보면 동결견 진단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동결견인지, 1차성인지, 2차성인지, 예. 2차성이면 회전근개 때문에 왔는지, 석회 때문에 왔는지, 뭐 단순한 염증인 때문에 왔는지를 감별을 해야지 제대로 된 치료가 돼요. 예를 들면 회전근개가 앉아서 온 이 동결견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치료를 해야죠. 동결견 치료 따로, 회전근개 치료 따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있다고 뭐 주사 놓고 운동하라 그러면 증상은 낫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깨 이제 굳어 있고 오십견 증상, 동결견 증상이면 무조건 MRI 합니다. 초음파도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피부 가까운 데까지만 네, 볼 수 얕은 있고, 데만. 예, 네. 얕은 데만 볼 깊숙한 수 있지. 부위는 깊숙한 관절 예. 속은 우리가 그쪽 관절 초음파로는 밖까지 못 볼 보고. 수가 없죠. 볼 수 예. 없죠. 엑스레이는 뼈만 보는 거고 치료 진단
법에 따른 우리가 적용이 다 다른 거예요. 범위가. 예. 그래서 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MRI를 해야 된다. 하시죠? 저는 초음파까지만 깊은 걸 쉽게 못 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깊숙한 걸 봐야지. 우리가 오늘 잘 배웠습니다. MRI를 찍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50견대 MRI 찍어야 MRI 된다. 찍어서 정확히 네. 봐야지 어디서 온지 알지. 네. 저 관절 안에 있는 뭐 연골이 안 좋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오리진으로 어떤 이유에서 온 오십견인지 알아야지 예. 감별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치료를 하죠. 그런 걸 설명해야 돼요 환자한테. 네.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십견이 이제 진단됐는데 다른 데서도 이제 치료하다가 다시 또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두면 어떤가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어떤가요? 그냥 두면은 본인이 일상생활 할 때 어느 정도 지장이 없을 때까지는 좋아져요. 내버려 두면 낫는 병. 네.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음. 그런데 그거는 회복이 되지만 통증도 떨어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관절 범위도 좋아지지만 정상처럼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50%. 그건 나은 게 아니다. 증상만 좋아지고 염증만 없어진 거죠. 제대로 된 큐어가 아니고 원인도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에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게 무리하게 운동하면 또 관절염도 올 수 있고 예. 다른 뭐 힘줄이나 다른 질환도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은 게 아니다. 그 환자를 주지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때 제대로 해야죠.